판단력은 제로고요. 사실 확인 능력도 제로고요. 감정만 따라가는 전응아입니다. 이게 좌파의 현 주소예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7가지 선도. 첫 번째, 광우병 선도.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할 때 미친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뼈째 먹으면 인간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면서 국민들을 완전 패닉 상태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PD수첩, 연예인들까지 나와서 이 괴담을 널리 퍼뜨렸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미국산 소고기에서 광우병이 걸린 사례 0건입니다. 감기보다 사망자가 적어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좌파들, 지금 미국산 소고기 없어서 못 먹죠. 존나 맛있게 먹고 있잖아. 왜? 얘네는 한우가 비싸서 못 먹거든. 두 번째, 사드 선동.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사드 배치하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자파로 암 걸린다.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한다. 이런 말들로 성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드는 지금도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이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그때 당시에 사드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 과학도 현실도 무시한 채 누구의 편을 들었던 걸까요? 세 번째, 세월호 7시간 선동. 세월호 당일 대통령은 그 사라진 7시간 동안 뭘 했냐? 피부 관리 받았냐? 최순실과 면담을 했냐? 구판을 벌였냐?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겼어요. 나중에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대통령은 계속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고 그에 합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이 잠수복을 입고 직접 구명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을 하기 위해 조작 선동질을 했던 거였죠. 이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뭐 최순실 게이트, 뭐 태블릿 PC 모두 조작이라고 밝혀졌죠.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게 조작과 선동으로 탄핵되신 겁니다. 네 번째, 천안함 선동. 북한 잠수함이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해서 46명의 젊은 장병들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국제조사단까지 모두 나서서 북한 소행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을 냈는데도 좌파들은 그거 좌초된 거 아니냐, 이거 정부가 조작한 거 아니냐, 혹시 잠수함과 충돌한 거 아니냐며 계속 음모론을 제시했어요. 심지어 이거를 부정하는 피해자들의 가족까지 모욕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 편을 들었던 거 역겹지 않습니까? 46명의 젊은 장병들을 죽인 북한이라는 적을 두둔하면서 세월호 때 없는 책임까지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는 모순은 참으로 역겹습니다. 다섯 번째,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선동.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 짓는다고 평화의 섬을 전쟁의 섬으로 만들 셈이냐, 환경 파괴된다, 제주도에 관광객 다 끊길 일 있냐 하면서 공사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었어요. 수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백억 예산이 날아갔었습니다. 현재 기지는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환경이 파괴됐습니까? 아니요. 또 우리 바다의 평화가 깨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바다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심지어 제주 경제에 엄청난 보탬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왜 좌파들은 지금 아갈통을 닥치고 있나요? 여섯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를 할 때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한다. 처리가 되었어도 엄연한 핵폐수다. 이제 대한민국 바다는 다 죽는다. 우리가 먹는 소금도 이제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 결과 소금 사재기로 난리가 났었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거 국제 기준에 맞다, 안전하다 여러 번 확인했는데도 오염수, 핵폐수, 독극물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로 선동했었습니다. 결국 우리 수산업자들만 피해를 받고 한일 관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죠. 그때 한 집에서 소금 30포대씩 사재기 했었는데 아마 그 집은 그때 산 소금 지금도 먹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선동.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직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건 명백한 친위 쿠데타다, 이런 선동으로 국민들을 또 분열시켰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내란 속의 프레임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완벽하게 장악했어요. 그 결과 탄핵까지 갔고요. 웃긴 건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지금 1심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자 0명, 부상자 0명인 평화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이 달렸지만 자국민 5만 명을 학살한 이란 정부는 지지하는 모순, 이게 딱 좌파의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선동을 쭉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광우병이던 사드던 세월호의 7시간이던 천안함이던 해군 기지던 후쿠시마 오염수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동이던 모두 과학, 사실, 증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든 사실이 다 정반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매번 똑같이 속아서 또 따라갑니다. 우리가 좌파를 괜히 좀비, 좌좀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밝혀져도 나는 나라 걱정 때문에 그랬다, 나는 환경 걱정한 거다, 나는 인권을 걱정한 거다, 이렇게 변명만 하면서 도망가는 씹새끼들이에요. 판단력은 제로고요. 사실 확인 능력도 제로고요. 감정만 따라가는 전응아입니다. 이게 좌파의 현 주소예요. 사실 똑똑한 좌파들도 있죠. 전응아 좌파와 똑똑한 좌파, 이렇게 두 가지로 좌파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직한 좌파는 전응하고요, 똑똑한 좌파는 구라쟁이입니다. 정직하고 똑똑한 사람은 절대 좌파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모순을 모르니까 전응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모순적인 행태를 이해하면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종해야 되니까 구라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구라를 쳐도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모르니까요. 이 말에 반박 가능하신 좌파 있으시면 반박해보세요.